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회계사한테 학벌이 중요한가요? 이 얘기인데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합격수기 영상을 올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고자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만 좀 전달해 드리면 오해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연말 연시에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모임들 다니면서 그 회계사 동기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에게 좀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역시나 뭐 다들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공통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얼굴을 드러내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동기들 몇 명이 약간 염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뭐 그렇게까지 이게 민감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뭐 얘기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 회계사 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저희 학교가 물론 좋은 학교지만 그쪽 회계사 업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학교라고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나쁘냐? 뭐 나쁘다고까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좋진 않죠. 막상 이 스카이에 포함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둔감할 거예요. 왜냐면 이 회계사 업계가 학벌이 좋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학벌이 좋다고 스카이라고 뭐 특별히 어떤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약간의 디메리트가 있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미술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6차 과정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미술을 해가지고 이제 홍대 입시를 노려서 막 석고수차하고 그랬거든요. 수능 끝나고 막 미술학원 가서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입시 미술에 완전히 질려서 그 탈락을 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할 때 그 팩토리얼도 몰라서 수학 시간에 그 재수학원 선생님한테 저 느낌표는 뭔가요?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공부를 1년 정도 해가지고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제 학교에는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없고요. 1년 정도 공부해서 그 정도 갔으면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제 개인적인 감상이고 현실은 다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뚱딴지 같은 얘기인데,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속담 다들 아시죠? 장님이 각각 코끼리 어떤 한 부위만 만지고, 예를 들어 뭐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다, 그리고 몸체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벽이다 이러고, 또 뭐 코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긴 뭐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코끼리라는 실체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한정된 시야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오판을 하는 것인데, 각자 하는 말은 다 맞는데 걔네를 다 모아야 어떤 코끼리라는 실체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다리, 몸통, 코가 다 모여서 코끼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게 코끼리를 보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지만, 회계사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는 개인 한 명이 그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으면 한 번은 스카이를 나와서 법인에서 한번 쭉 다녀보고, 또 한 번은 스카이를 나온 상태에서 법인을 좀 다니다가 이직을 또 해보고, 아니면은 뭐 스카이를 안 나온 상태에서 법인을 쭉 다녀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막 타임스톤을 이용해서 미리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가 못하고 인생을 한 번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회계법인에서 감사 시즌을 3번 뛴 다음에 그 딜본부 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사실 저는 텍스를 가고 싶었는데 그 딜본부 쪽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그 트랜스퍼를 딜본부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1년 약간 안 되는 시간을 거기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이직을 해서 3년을 채워서 지금 4년차 향행하고 있는데, 한 대충 뭐 7년차, 8년차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는 방송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뭐 좀 약간 안티가 있어가지고, 특정 그 카메라 회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제 신상을 막 캐고 막
협박 메일을 좀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서 제 직장은 밝히지 않는 걸로 하고요. 댓글로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부분, 제가 어떤 코끼리 한 측면을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코끼리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에도 몇 가지 이런 얘기가 영상이 올라와져 있고,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도 계시고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하는 얘기를 한 사람 말만 너무 믿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보는 게 진리야 막 이런 말을 하면은 예 그러세요 하고 넘겨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회계사 시험 합격을 한 다음에는 다들 법인에 입사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법인에 입사를 해서 2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은 이제 등록을 하면은 그제서야 진짜로 회계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이제 수습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법인 입사를 꿈을 꾸는데, 법인 입사라고 하면 이제 빅펌에 가시길 원하죠. 제가 다녔던 3일, 삼정, 안진, 한영 이렇게 해서 얘네 이제 빅펌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로컬이라고 하는데, 얘네 차이가 뭐냐 하면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차이겠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회계법인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게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나머지를 로컬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로컬 중에서도 다른 해외에 있는 법인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은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PwC라든지 아니면 KPMG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빅펌이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그런 세계 어디 가나 있는 회계법인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법인들을 말하고, 이제 그런 법인에 가시길 원하는데, 그런 빅펌에 입사할 때는 분명히 학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학교별로 TO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깊게 썰을 풀지는 못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되살려 볼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게 법인에 있는 회계사 구성원 비율대로 TO가 내려온다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하게 거기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전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다, 기다, 아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해드릴 수 없을 뿐이지, 제가 어깨너머로 본 바에 의하면은 분명히 학교별로 TO가 존재해요. 그래서 법인 입사할 때는 학벌이 내가 만약에 좋지 못하면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법인에 입사를 했을 때 다 스카이만 있는가? 그건 또 아니고, 그런 와중에 자기 어떤 다른 장점을 어필해서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니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고 학벌이 좋지 못하면은 약간 디메리트가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입사를 하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프로 일할 때는 학벌이 거의 영향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매니저를 못하고 시니어스에서 나왔으니까 스텝만 경험한 거죠. 법인에서는 스텝만 경험을 했는데, 제가 학벌 가지고 어떤 특정한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에 생활하면서 그 사람 학교가 어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고, 일 잘하고 또 나름 다른 장점이 있으면은 그걸로 될 뿐이지, 이런 말도 되나? 아무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골치를 썩였던 케이스가 서울대 나왔었거든요.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예를 들어 학교가 상당히 안 좋은데 또 불구하고 일을 굉장히 잘하고 조직에서 많이 총애를 받는 분들도 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입사를 하시고 나면 스텝일 때는 이제 학벌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레이드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그건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케바케다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도움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케바케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씀드렸다시피 학벌이 엄청 중요한 팩터는 아닌 것 같아요.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게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쟤는 스카이 나왔으니까 우와 우대해 줘야겠다, 전혀 이런 건 없어요. 다만 학벌이 좋지 못하면 어느 정도 디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디메리트가 결정적이냐 결정적이지 않냐는 본인이 그거를 커버할 만한 다른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동질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느 사람이 학벌이 더 좋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더 우대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학벌이 비록 좋지 않지만은 회계사로서
다른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제 다른 요인이 뭐냐? 예를 들어 가장 좋은 게 그 외국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그런 좀 메리트가 있었다고 보는 편인데, 저한테 이제 딜본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던 것도 100% 일본어이기 때문이었어요. 그쪽에서 제가 뭐 그 학벌이 좋았을 때 부른 게 아니고, 제가 뭐 이뻐서 잘생겨서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영어 잘하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정말 특출나게 할 자신이 없다면은 영어보다는 일본어나 뭐 중국어 이런 거를 연마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랍어라든지 서반어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희소하지만은 그 볼륨 자체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반면에 일본어랑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회사도 많고 우리 회사 자회사가 일본이나 뭐 중국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생각보다 왕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3의 언어를 하시면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자신 있다 그러면은 영어를 파시는 것도 좋지만,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또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까지 다 이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다른 언어를 파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문제가, 근데 언어를 잘하잖아요. 일이 엄청 많아요. 네. 너 일본어 할 줄 아냐? 그러면 막 잘 챙겨줘야겠네 이러면서 막 일을 엄청 주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각오를 하시고. 또 다른 측면이 이제 영업 같은 거를 잘하면은 또 학벌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영업을 어떻게 잘하냐? 뭐 그건 진짜 그야말로 케바케인데, 저는 이제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 뭐냐면은, 영업을 잘한다는 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술 잘 먹고 말 잘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제 아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잘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보니까 물론 이제 술자리에서나 아니면 회식이나 이럴 때에서 되게 잘해요. 술도 잘 마시고, 저는 진짜 못하는데 그런 거를.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평소에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사이가 좋더라고요. 평소에 연락도 자주 주고받고, 그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죠. 신뢰관계를. 그리고 다른 클라이언트 근무를 할 때 그쪽 마치고 다른 클라이언트 회식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자기 혼자 막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단하네 하면서, 열심히 사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좋은 영업의 어떤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누구는 뭐 골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 해드리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금수저로 태어나시면 약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특히 용역 같은 거라든지 막 이런 거는 아버지 인맥으로 이렇게 막 처음에 영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업무를 굉장히 잘하는 상태에서 그런 인맥을 통해서 딱 처음에 마중물만 대줬는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업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소문이 나겠죠. 저 친구는 막상 일을 맡겨보니까 굉장히 잘하는구나, 신뢰할 만한 회계사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그 다음에는 일이 이렇게 줄줄 붙어가지고 영업이 잘 되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러면 학벌이랑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법인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고, 뭐 본인 사업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어떻게 뚫을 거냐,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본인이 얘기를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아니면은 거래처랑 좋은 관계를, 평소에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거나, 원래 알고 지내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만약에 잘하면은 학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게 또 뭐 조직에서 정치를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선성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면은 역시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라고 해서 학벌이 무조건 중요한가?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는 내가 학벌이 좀 딸려서 걱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본인이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그런 게 별로 상관없는 대로 방향을 전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직을 할 때도 이직처에 따라서 그런 게 중요한 데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이력서를 받는 담당자가 그런 거를 사실 중요하게 보느냐 중요하지 보지 않느냐, 굉장히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력서를 받아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상당히 많이 변동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원서를 프로포즈를 먼저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 데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냥 막 넣다 보면 그렇지 않은 곳에 걸려서 그곳에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그 주변에 있는 회계사
동기나 뭐 선후배한테 물어보는데 그 중간에 1년 선임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인데 굉장히 그 와닿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서 의사도 전문직이죠. 의사 선생님을 정할 때 그 사람의 학벌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데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은 제일까지는 아니어도 그 분야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저 사람은 학벌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수술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시나요? 아니죠. 의사가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은 학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어떤 마케팅이 돼가지고 서울대나 뭐 연세대, 고대 나오신 분들은 본인이 병원 개업하시면은 막 이렇게 학교 졸업장 막 이렇게 버젓이 걸어놓고 계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막 그거 보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학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피부로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계사는 딱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즉, 의사보다는 약간 학벌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그 사무직이다 보니까, 의사는 약간 현장직이죠, 느낌이. 몸이 막 힘들고, 물론 저희도 힘듭니다만, 앉아있느라 힘든 거고, 힘든 게 좀 다르죠. 어쨌든, 의사보다는 약간 더 중요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보다는 좀 덜 중요하고, 그 사이 어디인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좁지가 않고 상당히 넓어서, 이 회계사가 일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학벌이 조금 중요한 팩터로 영향을 미치고, 저 회계사가 일하는 저런 환경에서는 덜 중요하고,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그런 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로 향해서 나의 커리어를 결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저는 학벌이 좋지 않은데 회계사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게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해서 자격증을 얻고 난 다음에 그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을 것이냐 라고 걱정하는 거는 당연한데요. 그게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니까, 전원만 듣다 보니까 그 회계사 자격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때로는 지나치게 우습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너무 높게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은 그래도 N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희 이 직업이 회계사가 결코 안정적이지가 않아서요. 시험에 붙고 나서도 많은 그 번뇌와 고민들이 존재해요. 많은 길이 열려져 있거든요.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의료계에 발을 담그면 죽었다 깨어나도 의료인이잖아요. 그리고 법조계 같은 경우도 법조계에 한번 발을 디디면은 다른 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회계사는요 정말 길이 다양해요. 그게 단점이자 장점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시면은 정말 많은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제가 이제 한 8년, 7년 정도 돼가니까 제 동기들도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일본 회사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투자은행 간 사람도 있고, 법인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 뭐 사업 한 애들도 있고, 또 뭐 사무실 차린 친구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 자리 중에 학벌이 중요한 자리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자리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학벌이 좋지 않은데 학벌이 중요한 자리를 원한다 하면 좀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찾아서 가면은 충분히 이 자격증을 따신 노력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가 아닌 대학 출신의 어떤 회계사로서 법인과 인도에서 골고루 일을 해보고, 또 여러 알고 지내는 동기, 선후배 회계사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또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느낀 바를 정리해 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디 제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 또 혹시 이런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이나 또는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언제나처럼 제 영상이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